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이고요. 오늘 아컨TV에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일본의 인기 그룹 스맵이라고 아십니까? 스맵? 스맵이라고 그러면 뭐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뭐 연배가 계신 분들은 웬만해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맵 출신 쿠사나기 치요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명 국내에선 초난강으로 유명해진 친구가 이 조조 슈트를 입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슈트 그러니까 우리 그 잠수복 같은 것을 슈트라고 하죠. 그 슈트 타이트하게 붙는 거 그것을 만들어낸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조조 슈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이디어 소스가 조조 슈트예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의류를 사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 있죠. 이전에 초창기 인터넷 쇼핑몰 초창기에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서 매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입어보거나 만져보거나 이러면서 이제 구매를 하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할 것인가? 그건 구입하지 않을 거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모델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예약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티켓 예매 이런 것들로 주로 위주가 됐죠. 왜 이거는 실질적으로 책 같은 거는 만져보지 않아도 되고 이미지나 이 내용만 봐도 되고 작가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티켓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공연을 봐야 되겠다나 연극을 봐야 되겠거나 영화를 봐야 됐을 때 명확하게 무언가를 보아야 되겠지만 만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 의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반품률이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특히 이 사이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남성들의 경우는 좀 더 심플한 편인데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스몰 사이즈로도 알 수도 있고 M 사이즈, L 사이즈, XL 사이즈, XXL 사이즈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더 헤비하게도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빅 사이즈. 그 다음에 스몰 사이즈 밑으로는 아동복으로 분류가 될 텐데 아동복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 한 이 사이즈가 또 존재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도르미 얼마 전 며칠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아도르미 사이즈 그 속옷 같은 경우에도 어, 빅토리아 시크릿이 빅시에서 빅토리아 시크릿이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의 컵 사이즈라든지 밴드 사이즈가 아도르미는 더 있었잖아요. 밑으로도 더 있고 위로도 더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무언가 옷을 주문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즈 부분에. 왜냐면 쇼핑몰이라든지 브랜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쇼루밍이라고 해갖고 역쇼루밍 일종의 오프라인 매장에 가갖고 옷을 입어봅니다. 옷을 입어보면 그런 류의 옷이 어떤 사이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다음, 내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라지라든지 스몰이라든지 M 사이즈라든지 XL 사이즈라든지 이런 뭔가 착용을 해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거기 사이즈가 오프라인에선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매를 하지 않는 거죠. 구매를 하지 않고 어디 가서 구매를 합니까? 자신이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그와 비슷한 옷 내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옷을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역쇼루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온라인 옷 쇼핑몰에서 이 조조 슈트를 만들어 갖고 완전히 이 사이즈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옷의 사이즈가 지금 5개, 6개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조조타운에서 신청을 받은 것에 보면 음, 100개가 넘는 사이즈가 나왔고요. 왜냐면 우리는 그간에 뭐 5개든 6개든 그 사이즈 안에
내 근접한 것을 입어서 착용감을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은 맞춤복을 입거나 맞춤 신발을 신거나 이러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다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소량, 그것도 아주 소량, 극소량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수가공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조타운에서는 24개 사이즈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졌는데 정작 해보니 뭐 한 100개가 넘는 사이즈가 나오더래요. 네,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이 조조 슈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슈트가 되어 있는데 이 슈트가 기본적으로 그 잠수복 이런 슈트와 비슷한 그런 재질의 두껍거나 이러진 않는데 좀 그런 어떤 타이트하게 내 몸을 들어간 부분, 나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옷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를 작동하게 되면 이 조조타운, 조조 슈트에서 그 측정된 데이터를 조조타운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A란 고객이 이 슈트를 신청해서 받으면 그걸 받고 입으면 그게 바로 조조타운의 앱으로 전송이 돼서 A라는 사람이 입은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 소매 길이라든지 목 둘레, 허벅지 둘레, 다리 길이, 어깨 넓이나 허리 둘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옷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측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슈트가 그냥 쫙 붙어주면서 붙어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쫙 붙어주면서 기본적인 몸매에 대한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옷을 제작할 때는 그거에 약간 넓게. 왜 우리가 박스를 제작할 때도 보면 접히는 부분이라는 게 있죠. 항상. 딱 만들어질 땐 면으로 딱 만나지만 직각으로. 그것이 이제 접히는 부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존재하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옷을 만들 때도 그 품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 조조타운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24개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측정하는 데는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쫙 붙는 거죠. 15,000개 센서가 촘촘히 박혀 있어서 이제 그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사이즈를 그냥 그 슈트 한 번만 바지하고 옷만 입어보면 어, 귀신같이 진짜 사이즈를 착 찾아내는 거죠. 딱 맞는. 맞춤복의 느낌이 그거잖아요. 착용감이 확 죽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러면 이 15,000개나 들어가 있는 이 슈트가 비싸지 않을까요? 그쵸? 비쌀 것 같죠?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의아하기도 한데, 여기서 어떤 내공이 있겠죠? 그 내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슈트는 공짜로 보내준대요. 한번 저도 신청해 봐야겠어요. 공짜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배송료는 200엔밖에 안 받는다네요. 200엔이면 2,000원이거든요. 2,000원 받을 만한 것 같은데 200엔밖에 안 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필요한 사람,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선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그래서 초난강도 이 슈트를 받고 입어봤을 때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렸더니 뭐 화제가 됐다고 그러네요. 유튜브 상에서도. 뭐 인기 연예인에 적었다 보니까 팔로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먼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조조타운은 왜 이 슈트를 공짜로 나눠줄까요? 그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그냥 면 티셔츠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바로 이 조조타운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사이즈에 대해서 그 고객의 사이즈에 대해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기존의 판매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춤형 브랜드 조조하고 연결돼 있을 때 저절로 이제 조조에서 이 사람의 그 구매 패턴이라든지 패션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의 니즈를 맞춰서 이제 푸시를 알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존의 매장에서는 우리가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내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 들어가서 그걸 찾아서 개별적으로 입어보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보고 착용감의 핏에 대한 것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조조타운은 이 고객의 사이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푸시를 핸드폰으로 날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티셔츠, 청바지 일단은 요런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제작되는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또 정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낭비되는 원단도 적고요. 오프라인 직원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렇겠죠. 오면 손님을 착용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혀보거나 DP를 하는 직원들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일단 재고가 없어요. 그렇죠? 의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그 재고가 많아서 땡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들은 또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의 장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앱에서도 패션 앱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코디를 추천을 많이 해서 하나의 제품, 고객이 원하는 하나의 제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컨비네이션을 할 수 있게끔 추천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 조조 타운에서도 코디 서비스를 한다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코디네이터가 옷을 골라서 한 번에 옷을 5에서 10벌 정도 이렇게 하면 고객은 마음에 드는 옷만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수수료 없이 반품하면 된대요. 의구점도 생기긴 해요. 왜냐면 이 옷을 한번 입으셨던 분이 저걸 반품을 했는데 저것을 다시 포장을 해서 누구한테 또 보내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뭐 조조타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스몰, 미디엄, 라지밖에 없는 사이즈는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사이즈 종류가 얼마나 돼야 할까? 100개도 모자란다. 이게 지금 마에자와 유사쿠 조조타운 사장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즈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고 크기라는 개념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옷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이 조조타운 사장의 엉뚱한 발상에서 시작이 된다네요. 이제는 조조의 조조 슈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옷을 찾아서 다니는 일들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 자료를 좀 더 찾아서 한번 조조타운을 신청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신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또 신청한 데에 대해서는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을 경우에 뭐 지금 현재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굉장히 발상이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 하이테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지도 한번 찾아볼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게 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아이디어 365 코너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